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제 인도 그중에서 총선 정치 관련해서 또 좀 우리나라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구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인도가 총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말이 조금 좀 어색한데요. 그럼 우리나라처럼 사전투표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 워낙 이제 땅이 넓고 사람이 많고 또 제도의 특수함으로 인해서 이제 지난 4월 19일부터 이제 6월 1일까지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총 이제 9억 6,900만 명 가량의 유권자가 543명의 하원 의원을 이제 뽑는 선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43명 이제 하원 의원 중에는 131명이 이제 지정 카스트, 소수민족. 아시는 것처럼 인도에는 현재 카스트 제도가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가촉, 천민 계층을 비롯한 이제 하층 카스트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긍정적 어퍼머티브 액션처럼 이제 의원들을 배정하고 있고 또 소수민족이 많기 때문에 소수민족에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많은 유권자가 있고 어마어마한 넓은 지역, 그 다음에 또 각 지역이나 종교마다 또 각가지 다른 일정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축일, 행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루에 이제 어떻게 선거를 진행할 수는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도는 선거법상 투표소 위치가 이제 주거지에서 너무 멀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의 유권자라도 어디 산악 지역에 있으면 그 근처에 투표소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해당 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접근할 수 없는 지역도 많아서 사람이나 혹은 동물로 이제 투표에 관한 설비를 이동을 시키고 또 이제 투표를 끝나면 또 끌고 나와야 되는 이런 일정들이 굉장히 소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투표소가 설치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전자투표 기기, 우리나라처럼 이제 종이에다가 표식을 해서 그것을 전자적으로 판독하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전자투표 기기가 있어서 이제 그걸로 바로 데이터가 이제 모집이 되기 때문에 개표 자체는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총선 결과는 6월 4일 날 지금 발표될 예정이고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모디 총리가 소속된 바라티아 자나타 파티, 이제 인도 인민당으로 이제 보통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제 BJP라는 이제 힌두 민족주의를 이제 앞세운 이제 그 정당, 현재 집권 여당이 이제 300석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제 인도를 독립하고 건국하는데 중추적인 조직이었던 이제 인도 국민회의가 이제 50석, 나머지 이제 각종 지방 군소정당 등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인도 인민당이 기존의 300석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국민회의는 잘해야 50석, 20석 내지 30석 정도로 쪼그라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집권 여당 및 이제 모디 총리에 대한 이제 압도적인 지지는 이제 엄청난 이제 경제 성장이 이제 뒷받침되고 있기도 하고, 또 모디가 이제 하층 카스트 출신으로서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답게 굉장히 선전선동이 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자들 같은 경우가 이제 1%가 현재 이제 실업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것이 전체 14억 인구 중에 40%인 5억 6천만 명이 이제 25세 이하, 인구 구성상으로는 굉장히 좀 젊은 나라인데요. 어쨌든 2014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모디에 대한 경제 발전 등의 이제 신뢰를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어서 이런 젊은 층들도 이제 모디 및 이제 인도 인민당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약 10년에 걸친 이제 이런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면들이 많은데 이런 청년층들도 단기간에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모디와 인도 인민당 정부에 대해서 언제까지 인내할 것인지가 이제 향후 중장기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내수 부족입니다. 인도의 전체 GDP는 3조 7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전체 인구 중 5% 미만인 600만 명 정도가 연소득 1만 불이다 이상이다. 그 다음에 전체 인구 0.3%가 소득세의 76%를 납부하는 극심한 빈곤 격차는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교육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제 저숙련 노동만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아직까지 농업에 고용된 그 전체 인구 중에 4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제 지역 격차도 엄청납니다. 남부 지역은 인도에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이런 것이 대폭 인정받고 있는, 사실상 남유럽 정도 수준의 어떤 지역이라고 한다면, 북부는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는 것처럼 서부 사하라 지역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남부 7개 주와 나머지 21개 주의 소득 격차가 35%에서 50%로 좀 증가하고 있고, 남부 5개 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도 안 되는데 IT 수출, 요즘에 인도가 IT 쪽에 굉장히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66%가 남부 5개 주, 그 다음에 30%의 해외 직접 투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곤율 같은 경우도 하루 2.15달러, 현재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는 채 4,0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이제 하루에 생활을 해야 되는 인구가 2000년 40%, 2021년 13%로 상당히 인도의 입장에서 보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기존에 오랜 건국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집권하였던 집권당이 이제 인도 국민회의인데요. 현재는 이제 네루, 인도 초대 수상인 네루의 이제 손자인 라훌, 그다음에 프리앙카 간디, 그다음에 그 이전의 수상이었던 그 라지브 간디의 자식들이 되겠습니다. 그 배우의 이제 소냐 간디라 해서 이제 라지브 간디의 이제 부인이었던 사람이고요. 이들은 현재 이제 모디 정부가 이제 들어서 민주주의가 훼손되었고 이제 불평등이 극심해졌다. 그래서 이 둘을 해결해야 되는 것을 이제 선거 전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1984년 같은 경우에 인도 국민회의가 49%의 득표를 보였는데 2019년에는 20%에 그쳤고, 심지어 라울 간디 같은 경우에는 텃밭도 상실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등에서 당연히 엄청난 이제 실책들이 연속되었고, 심지어 이제 간디 집안에 충성하는 이들 같은 경우에는 후보 공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난처함을 자초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 게다가 이제 현재 인도의 각 이슈들에 대한 내부 입장료 정리되지 않은 4분 5일의 이제 모습을 이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라울 간디 경우에는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다 비교적 젊은 세대로서 이제 청년들을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인도 국민회의를 개혁하려는 시도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들이 입당한 후에 이제 당의 원로들에 의해서 내부 정치에 의해서 소멸되고 탈당까지 하게 되는, 거세되는 이제 그런 현상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었고, 당연히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현재 인도 국민회의를 이끌고 있는 라울 간디에 대한 리더십 부재가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도를 건국할 당시에 초대 총리였던 네루, 이제 그의 딸 인디라 간디가 이제 네루의 사망 이후에 이제 인도의 총리에 이제 머물면서 오랜 기간 인도를 이끌었었는데요. 이제 사회주의적 시스템, 즉 국가 및 관료의 주도에 의해서 경제 사회 체제가 이제 이끌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오랜 동안 이제 유지를 해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현재 인도 국가라는 것을 이제 건설해 왔는데, 아시는 것처럼 인도라는 현재 국가가 인도 문명권하고는 또 상이하고, 또 인도 현재 국가 내에 동일한 문명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좀 복잡다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디라 간디, 그래서 이제 네루의 딸로서 이제 오랜 기간 이제 인도의 총리를 역임했던 인디라 간디 경우에는 이제 그 성이 이제 간디다 보니까 이제 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와 어떤 혈연적 관계가 있는 것이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제 인디라 간디가 일종의 조로아스터교의
변형된 이제 종파인 파르시 교도인 남편인 페로즈 간디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원래 이제 이 페로즈 간디란 성을 이제 당연히 아니었는데, 마하트마 간디를 아주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제 간디란 성으로 이제 성을 바꿨고, 이제 인디라 간디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 성을 이제 받게 되면서 현재 이제 인디라 간디의 가족들은 이제 간디란 성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인디라 간디가 이제 강권 동치로 아주 악명을 떨쳤었죠. 1975년에 이제 이 지금의 현재 인도 인민당의 전신인 이제 힌두 민족주의 정당 내지는 세력이 이제 크게 힘을 얻자 이제 헌정을 중단해서 사실상 이제 뭐 친위 쿠데타를 하기도 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후계자로 육성하였던 아들 이제 산자이가 있었는데, 뭐 빈곤층에 대한 정관 수술, 뭐 인구 문제 때문이라는 명분이었겠죠. 그래서 빈곤층에 대한 정관 수술을 강제 시행하는 것으로 이제 악명이 높았던 이제 아들 산자이가 이제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게 되고, 또 인디라 간디가 점증하는 이제 시크 교도의 어떤 불만, 시위, 뭐 일종의 뭐 내전 이런 상황들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시크 교도의 어떤 성지인 황금 사원에 대해서 무력 진압에서 대규모 유월 사태를 이제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크 교도인 경호원을 이제 그대로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시크 교도 경호원에 의해서 무참하게 암살당하는 이제 이런 비극을 겪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계자를 염두에 두고 있던 산자이라는 아들이 또 비행기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서 그 다음 아들이었던 라지브 간디는 사실 이제 민항기 조종사로서 정치와는 뭐 전혀 어떤 관련이 없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인 인디라 간디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후계자로 선임되어서 총리까지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인도 남부에 이제 타밀나두라는 지역이 있는데, 좀 기억하시면 있으시겠지만 이제 스리랑카가 이제 불교 국가이고, 이제 인도에서 건너온 곳으로 이제 짐작되는 이제 타밀족이 그 회교도로서 이제 굉장히 종교적 갈등이 심했고, 타밀 타이거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내전을 오랫동안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도가 이제 스리랑카 내전에 개입을 하면서 타밀 반군의 과에 이제 전투를 벌이면서 타밀 반군이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라지브 간디가 이제 총선에서 패배하고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타밀나두라는 지역을 이제 방문했는데, 이제 타밀 이제 반군에 소속되어 있던 이제 무슬림 여성이 자살 폭발 테러를 일으켜서 라지브 간디도 그 자리에서 폭사하는 그런 또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라지브 간디가 이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암살당하게 되자 뭐 결과적으로 이제 일찍이 이제 미국 등에서 오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제 그의 아들인 라훌 간디가 이제 그 또 뒤를 이어서 인도 국민회의를 이제 이끌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라훌 간디는 좀 특이하게도 아마 뭐 이런 집안에 계속되는 비극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 인도 국민들 다수가 힌두교도임에 반해 뭐 라훌 간디 스스로는 이제 불교를 좀 많이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욕과 이제 자비를 설파하는 쪽으로 이제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종교적인 메시지를 이제 그 떨쳤는데, 당연히 뭐 인도 현실 정치에 이제 적합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고, 뭐 인도 국민회의 내부에서도 아직도 또 뭐 네हरू 간디 가문이냐라는 이런 비판들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라훌 간디가 2019년 총선에서도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24년 총선에서도 인도 국민을 사실상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라훌 간디는 야트라라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전국을 이제 순회하는 행진을 이제 거행했었는데요. 이 야트라라는 것은 이제 마하트마 간디가 이제 영국 그 식민지 당국의 항의에서 당시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이제 소금이 전매 제도에 의해서 이제 총독부에 의해서 이제 생산되다 보니까 이에 이제 항거한다는 의미로 이제 그 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이제 바다로 가서 이제 조금의 어떤 약간의 소금을 직접 만들어서 이제 영국에 더 이상 소금과 관련된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는 이제 비폭력 저항 운동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 등을 이제 뛰어넘는 통합을 주장하여서 이제 인도의 어떤 독립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라훌 간디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 야트라라는 어떤 이런 뭐 전국 행진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뭐 인도가 이제 중국과 많이 좀 비교가 됩니다. 인도도 중국도 영토도 크고 이제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교 등이 얽혀 있는 굉장히 복잡한, 우리나라 같이 오랜 기간 이제 단일 민족, 단일 국가로 이제 살아왔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것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은 이제 진시황 시절부터 뭐 물론 이제 이민족과의 어떤 뭐 내전,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진시황 시절부터 이제 일종의 정치적 통일체를 일찍이 구성했던 이제 경험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뭐 지리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하와 이제 양쯔강으로 대변되는 그 두 개의 큰 강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고, 또 황허와 양쯔강 유역들이 이제 대부분 평지여서 이제 그 국토의 중심은 이렇게 저렇게 소통하고 이제 교통하기가 쉬웠던 것이고, 이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변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인도는 아마 뭐 중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이제 국토의 중앙에 데칸 고원이라는 꽤 상당한 이제 고원 지역이 있고, 또 큰 하천도 뭐 남북이든 동서로도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남북이 이제 분리되었고, 최대 판도를 자랑했던 것이 이제 아쇼카 왕국의 제국과 이제 무갈 제국, 이제 무슬림에 의해서 건설된 무갈 제국인데요. 이 시절에도 최대 판도라는 것이지 현재 인도 대륙, 아대륙 전체를 통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남부는 독자적인 인종과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오랫동안 뭐 몇백 년, 몇천 년을 생활했기 때문에 남인도와 북인도의 차이는 정말 다른 나라 외국이라 해도 뭐 무방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도가 영국으로 독립을 하면서 이제 무슬림이 다수가 거주하고 있던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이제 처음에는 뭐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 이제 동파키스탄이 이제 서파키스탄의 이제 지배적인 아주 그런 착취에 이제 저항하면서 이제 방글라데시로 이제 분리 독립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시는 것처럼 힌두교와 이제 무슬림으로 양분되는 이제 지역에서 각각 이제 국가를 구성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내에 그래도 여전히 상당한 이제 무슬림이 좀 존재하고 있고, 소수의 이제 무슬림들이 또 뭐 그럭저럭 힘이 없다 그러면 또 문제가 안 될 것인데, 시크 교도와 함께 다수의 강한 힌두교들보다는 뭐 무역이라던가 뭐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상대적으로 좀 우위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는 힌두교들보다 상대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제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좀 이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좀 이러한 갈등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도가 1947년에 독립을 했습니다만은 또 그 이후에 약 이제 70년, 이제 8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만은 인도라는 나라가 뭐 체제 자체가 연방 국가이고, 또 그 내에 뭐 엄청나게 많은 민족과 종교, 언어들이 이제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나라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인도 국민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 민족을 초월한 이제 한 나라를 만들자라는 이제 노선을 계속 이제 추진해왔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들면서, 어쨌든 인도라는 나라를 이제 크게 힘을 이제 얻기 위해서는 이제 다수라도, 최대한의 다수라도 하나로 묶어야 된다. 그렇다면 인도의 최대 다수는 이제 힌두교도들이니까 우리가 힌두 민족주의로 인도의 국민들을 최대한 모아내서 이제 부국 강병을 이루어내자는, 아마 이런 생각이 인도 인민당과 이제 모디 총리의 생각인 것으로 보이고, 또 뭐 당연히 현재 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여전한 빈부격차, 지역격차, 뭐 카스트 제도의 어떤 뭐 존재,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뭐 인도 국민회의가 이게 언제까지 이러한 격차들을 해소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청사진을 당연히 마련하지 못해왔고, 지난 뭐
인도 건국 이후 80년 중에 약 50년 이상을 이제 인도 국민회의가 집권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금도 이걸 해결하겠다는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힌두 교도들만이라도 단결해서 인도 국가 발전에 나서자는 인도 인민당과 모디의 주장에 대해서 다수의 인도 국민들이 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선전 선동 뭐 이런 것도 있었다 하더라도 나름의 성과를 좀 보이고 있고, 또 인도 기층 민중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이제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인도 인민당이 스스로 붕괴하지 않는 이상 이제 인도 국민회의가 당분간 집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대체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국민회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지금 저도 드리다 보니까 또 들으시는 분들도 어느 나라의 어느 정당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뭐 건국 이후부터 이제 경제 발전 등을 통해서 엄청난 이제 성과를, 뭐 인도 국민회와는 달리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변화된 시대에 변화된 인구 구성, 변화된 뭐 어떤 문화적 흐름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제대로 쫓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좀 의문이 있고, 그 의문의 결과가 바로 뭐 이번 총선을 포함한 선거에서의 결과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국민회의가 뭐 간디 과문의 뭐 존재를 의존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와 무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도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집권이 어렵듯, 이거 뭐 한국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